잘 되더라고요. 이 정도면 사람이 찍은 것보다 나아요. 그것도 좀 이상해. 제가 판매해 주신 분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. 한 카메라와 태그의 위치가 한 10m 정도는 최소한 나야지 인식이 잘 된다라고 들었는데, 그 거리가 정확하게 그 10m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제 뭐 체감상 그 정도 느낌은 나요. 이제 그 정도는 거리가 돼야지 얘가 조금 읽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고, 멀리서 찍고 있다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10m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다, 뭐 5m, 4m, 뭐 7m 이렇게 줄어들었다 싶으면 얘가 이제 아예 촬영을 포기해버리는, 카메라 머리를 내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. 구매할 때 제가 이제 참고하려고 판매해 주신 분이 막 설명해 준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위에다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. 아무튼 그래요. 그리고 이 문제는 이 태그를 GPS로 읽는 건데 얘가 굉장히 부정확해요.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것도 그 한마디로는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, 어떤 때는 굉장히 또 정확하게 잡아줍니다. 근데 또 어떤 때는 엄청 헤매요. 그래서 여기서 오는 그 부정확함에 이 유저들이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더라고요. 뭐야, 잘 되는구만, 뭐가 문제야, 왜들 그렇게 징징거렸던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제가 이제 써보니까 여기서 막 이제 마치 파도같이, 마치 서핑같이 이제 막 밀당을 합니다. 근데 그 요인을 쉽사리 판단하지 못하겠는 거예요. 막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. 이제 뭐 이것에 정확하게 작동하는 메커니즘까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 뭐 GPS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때문인지 어느 날은 굉장히 빨리 잡고 뭐 캘리브레이팅도 빨리 끝나고 막 뭐 GPS도 정확하게 빨리 잡아가지고 막 계속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면서 찍어주는데, 어떤 날은 캘리브레이팅도 한참 걸리고 물 밖에서도 이제 카메라가 절 찍고 있는지 라이트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,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계속 헤매고 있는 것 같고, 막 이런 되게 랜덤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얘가 차라리 일관되게 좀 멍청해가지고 잘 못 잡는 애면 기대도 하지 않고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하루는 정말 고맙게도 이제 한 달밖에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딱 하루였습니다만 굉장히 양질의 촬영이 있었어요. 제가 서핑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서핑을 찍지는 못했지만 잘은 찍어줬다는 거죠.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,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사람이 찍은 것보다 나아요. 영상 안에 일단 그 피사체, 제가 되겠죠. 태그를 들고 있는 유저가 될 텐데, 그 유저를 센터에 놓은 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찍으면서 잘 따라갔어요. 그리고 AF조차 좀처럼 놓치지 않았어요, 그날은.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제 한 초중반에 솔로샷을 쓰고서 한 초중반의 이야기인데,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런 경험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에도 그 영상을 올렸을 때도 이제 솔로샷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던 친구가 우와 솔로샷 대박이네요 라고 댓글을 달 정도로, 저도 그 댓글을 보고서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. 이제 계속 쓰면서 그냥 원래 솔로샷 이 정도 찍히나 정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,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 예전에 찍었던 솔로샷 영상들, 그 후에 찍었던 솔로샷 영상들 보면 천지 차이거든요. 그렇게 잘 찍히는 날도 있고, 또 한 가지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잘 찍히는 날이 잘 없기 때문에 제가 솔로샷 구매를 머뭇거렸던 여러 가지 트러블 중에 하나가, 일단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. 굉장히 물 빠진 듯한 되게 옛날 싸구려 카메라의 화질이 나오거든요. 이건 뭐 색감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화질적인 부분은 뭐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, 그거는 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카메라나 다른 광학기기들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쨌든 뭐 카메라의 화질이나 색감 정도는 가루가 되도록 까여도 딱히 할 말은 없는 제품이다. 그러나 왜 이렇게 비싸고
계속 사람들이 사는가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. 그런데 그렇게 화질도 안 좋고 색감도 물 빠진 색감으로 애매모호한데 다른 사람들이 찍어서 영상을 올리는 걸 보면 화면이 이만한데 애매하게 나와요. 그러니까 아니 이게 25배 줌 모델이랑 65배 줌 두 가지 모델인데 65배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65라고 되어 있는 건데 광학 줌이 65배가 되는 카메라인데 왜 이렇게 줌을 못하나. 이것도 역시 GPS를 잡는 것과 큰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유추를 합니다만 되게 안전빵으로 잡아요.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잡는다는 거는 제가 프레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이상해. 저도 굉장히 그 프레임 바깥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. 어쨌든 프레임 바깥으로는 프레임 바깥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프레임 안에서 피사체가 굉장히 작아진다. 어느 정도냐면 거의 점 정도로 나와요. 작게 나올 때는. 근데 저를 잡기는 잡은 거죠. 그래서 이 카메라가 4K 30프레임이랑 FHD 60프레임 30프레임 이렇게 찍히는데 그러니까 FHD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. 4K로 찍어야지 그나마 크롭을 해야 이걸 영상을 쓸 텐데 근데 4K는 30프레임 밖에 안 되죠. 그러니까 여기서 슬로우 모션 같은 걸 걸어버리면 좀 굉장히 후져지고 영상이.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날 잘 찍혔어 영상이. 나를 막 중간에다가 놓고 막 꽉 차게 찍어서 막 쫓아가. 그러면은 크롭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. 하더라도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그냥 FHD로 찍으면 돼요. 거기서 120프레임, 240프레임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60프레임으로 찍어서 이걸 어느 정도 그냥 슬로우 모션도 넣어가면서 약간의 연출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무조건 다 4K로 찍었습니다. 이거는 기대도 하지 않았으니까. 제가 봤을 때 제가 아까 잘 찍혔다라고 하는 경우의 영상은 저는 다른 걸 본 적이 없었어요. 솔로샷 쓴다는 분들이 이제 영상을 찍은 걸 봤을 때 다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작게 나오는 것밖에 못 봤었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하지를 않고서 나는 무조건 이 카메라를 살 때 4K로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랬는데 어느 날 한번 잘 찍히고 나니까 이거 굳이 4K로 30프레임으로 찍을 필요는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FHD로 60프레임으로 찍었는데 그렇게 두고 나니까 또 저를 멀리 잡는 거예요. 제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또다시 이제 4K로 찍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일단 뭐 첫 번째 나를 잘 못 잡는다. 나를 잘 못 잡는다는 게 아예 못 잡는다기보다는 조금 프레임 안에 내가 굉장히 크게 정중앙에 담기는 경우는 드물다. 아예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10컷을 찍으면 한 70% 정도만 기대를 하는 편이 좋을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 이상은 찍히는 것 같아요. 거의 8, 90%. 물론 70%도 안 찍히는 날도 있습니다만 그날은 완전히 이제 GPS가 꽝인 날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한 90% 정도는 잘 찍혔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찍히던 날 갑자기 잘 안 찍히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계속 잘 찍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안 찍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니까 그날 파도가 작았는데 나중에 커졌어. 그래서 그게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솔로샷 유저들이 얘기를 하기를 카메라를 높은 곳에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건 또 뭔 소리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카메라가 서퍼가 이렇게 수평에 위치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잘 찍고 있던 게 파도가 작으면은 신호가 가겠죠. 근데 파도가 이렇게 커서 점점 서퍼와 카메라와 그 중간에 파도라는 물의 벽이 생겨버리면 이걸 잘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구나. 그럴듯하다. 그런가 보다.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또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GPS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한번 갔다 오는 신호인 거잖아요. 위성에 가서 GPS 좌표를 찍어받고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바보인 건지 아무튼 뭐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못 잡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아쉬웠고요. 그러면 이 솔로샷을 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
막상 또 높은 곳에 설치하기도 굉장히 애매해요. 왜 그러냐면 본체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잖아요.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는데 무게 중심도 렌즈 경동이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. 더 나와요. 이제 줌을 당기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 기울어지기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이 설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랫부분이 좀 더 넓고 조금 더 무겁게 되었더라면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니면 이 렌즈 부분을 조금 뒤로 뺀다든지 해서. 근데 전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취약한 뭐라 그러죠? 1, T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. 넘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. 얘는.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잘 찍기 위해선 높이 설치해야 돼요. 그러면 이게 높이 올라가다 보면 삼각대가 다리를 쭉쭉쭉쭉 피다 보면 아래는 점점점 얇아지죠. 그러면 흔들림에 취약하고 서핑을 하는 날이 이제 파도가 많이 치는 날은 뭐 바람이 불 확률도 높겠죠. 우리나라 같으면. 그럼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. 그럼 또 악명 높은 솔로샷의 AS. 아 진짜? 카메라를 그냥 달아라는 거야. 돈 좀 새로 사야 된다는 거라. 오지도 않고 그 사이로 해서 몰에 들어갔었거든. 뭐 할인도 없고 그냥 새로 사야 돼. 그냥 끝난 거네? 그냥 저희 홈페이지 가서 구매해라. 이게 끝인 거다. 와 이거 딴 식이구나. 제임스라고 뭐 있는데 그 네, 그렇다면서. 완전 싸가지 없고.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게 내구성도 굉장히 약한데 CS도 엉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주 아쉽고 좀 많은 맹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튼튼한 삼각대여도 얘 자체가 여기서 너무 높고 여기서 앞으로 무게가 또 쏠리는 되게 불안정한 구조로 얘 자체가 만들어져 있어서 얘가 아무리 튼튼해도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.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면 좋겠네.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. 그리고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저도 이걸 구매하고 나서 알았는데 이 애가 돌아가는 게 이해는 가요. 메커니즘은 막상 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구매하기 전에는 베이스가 이 경통부가 돌아갈 거라고 당연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서 보니까 완전 얘가 통째로 움직이거든요. 이 삼각대 마운트 연결하는 이 부분이 돌아가요.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를 삼각대 마운트를 사용할 때마다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거의 뭐 고장나라고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왜 이런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의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둘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회사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자본이 딸려서 그런지 이게 처음 출시될 때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. 제가 이거를 구입한 것도 출시 후 3년이 지난 후입니다만 그 출시라는 것도 예정보다 2년 가까이 지나서 출시됐었던 기종이거든요. 그리고 하여튼 엄청 우여곡절과 이슈가 많은 카메라들, 특이한 카메라거든요.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. 아무튼 그렇고요. 오늘은 지금 중간에 촬영하다가 조명도 하나 꺼지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하고 이상 제가 솔로샷을 직접 써보면서 생겼던 문제점이나 재미있는 이슈들을 한번 다뤄봤고요.
이 영상이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출시가 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가격 방어력도 굉장히 높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카메라고, 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만드는 카메라이지만 써보면은 말 그대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쓸만합니다. 근데 쓰겠다라고 하면 마음고생은 각오를 하셔야 되는 뭐 그런 카메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질렀으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잘 쓸 것 같고요. 어쨌든 그렇게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다들 라인업에서 뵙겠습니다. 라인업에서 봐요. 샤카. 아 맞다. 제 채널이 지금 구독자 수가 너무 없어요.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만 줄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